안녕하세요. 4살, 5살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일명 영유 보낼까 말까 정말 고민 많으시죠? 저도 첫째 영어 유치원 보내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게다가 제 상황이 둘째 아이 임신 중이었어서 둘째 출산 직전까지 만삭의 몸으로 설명회 투어를 다녔고 아이 출산하는 날까지 결정을 못해서 정말 막막했어요. 괜히 비싼 돈 쓰고 가서 애가 스트레스만 받으면 어떡하지? 엄마 욕심에 애 잡고 돈 낭비만 하는 거 아닐까? 지금 불안해하시는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영유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4, 5, 6세대 엄마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영유의 현실적인 유형 분석부터 설명회 갈 때 무조건 체크해야 할 필수 리스트, 제가 직접 보내보고 뼈저리게 느낀 날 것 그대로의 장단점, 그리고 영유를 보내기로 결정한 후 또는 안 보내더라도 집에서 영어 노출을 할 꿀팁까지 제 노하우와 경험담을 아주 솔직하게 싹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협찬이나 광고 일절 없이 철저한 내돈내산이며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유 이야기의 기본부터 짚고 갈게요. 우리가 흔히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영유는 유치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영어 학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 유치원은 나라에서 국가 보조금 혜택을 크게 받잖아요. 하지만 영유는 학원이라 나라에서 나오는 교육비 지원이 일절 없습니다. 대신 유치원을 안 보내는 것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가정 양육수당으로 매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유는 학습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학습식입니다. 교재 중심의 학습식으로 가르치는 데고 아이의 성향을 꽤 타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놀이식입니다. 자연스러운 노출을 지향하는 편이고 셋째는 절충식입니다. 학습과 놀이의 밸런스를 맞춘 형태입니다. 제 생각엔 무조건 아이의 성향에 맞춰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 아이가 엉덩이가 가볍고 엄청 활동적인 에너자이저다. 그럼 놀이식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맞벌이다 보니까 방과 후에 집에서 교재로 엄청나게 가르치거나 놀아줄 자신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왕 비싼 돈 내고 보내는 거 원 안에서 영어 실력 향상도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어서 절충식 위주로 알아봤어요. 사실 완전 학습식을 보내기엔 저희 첫째가 6월생인데다가 영유를 보낼 고민을 하던 당시에는 배변을 완벽하게 가리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둘째 출산 시기까지 겹쳐서 첫째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고 싶은 마음에 절충식을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학습식에 대한 미련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지금 아이가 유치원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매일 재밌게 잘 다니고 있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진짜 꿀팁 하나 드릴게요. 학습식이든 놀이식이든 절충식이든 일단 집 근처 설명회는 많이 가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해요. 설명회 간다고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가서 원장 선생님 교육 철학과 피드백을 받으며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육아 인사이트가 정말 많아요. 에이, 저 원은 학습식이라 너무 빡세 보여.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관심 바뀌었던 영유도 막상 가서 설명회 듣고 내부 환경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케어가 너무 괜찮은데 하고 마음이 바뀌어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일단 눈으로 직접 보고 비교하셔야 나중에 미련이나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일반 유치원도 꼭 설명회 다녀보시고요. 제가 영유를 결정하기 전에 영어 교육 카페도 정말 많이 다녀보고 설명회도 정말 10군데 넘게 다녔었거든요. 원마다 특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직접 보내보고 설명회 들며 뼈저리게 느낀 영유의 공통적인 단점들 지금부터 아주 솔직하게 오픈해 볼게요. 첫 번째,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비용입니다. 가장 큰 장벽은 역시 돈이죠. 저희 아이가 실제 다니는 곳 기준으로 이번 달 청구서 금액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기본 주 5일 수업료 126만 원, 방과 후 수업 5일 45만 원, 교재비 5만 7천 원, 이번 달 총 결제액 딱 176만 7천 원 들었습니다. 여기에 처음 입학할 때 내는 입학금, 원복비, 체육
학비 등은 별도였고요. 교재비는 매달 바뀌어요. 원마다 간식비, 급식비, 차량비가 따로 청구되는 곳도 있어서 그냥 매달 이 정도 나가는구나 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보통 저렴한 곳은 100만 원 선부터 비싼 곳은 방과 후 포함해서 200만 원 후반까지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원이 딱 영유 평균대 가격인 것 같아요. 여기서 팁을 더 드리자면 나중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방과후는 빼고 2시 반쯤에 조기하원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방과후 비용이 빠지니까 한 달에 130만 원 선으로 줄겠죠. 둘째는 원내외 시설입니다. 일반 유치원은 단독 건물에 넓은 마당이나 단독 놀이터가 딸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면 영유는 법적으로 학원이다 보니 일반 프라자상가 건물 한 층이나 두 층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흙 밟고 뛰어놀 야외 놀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쓰거나 원내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있어요. 환기나 채광면에서도 일반 유치원보다 확실히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요. 한창 에너지를 뿜어야 할 아이들이 하루 종일 건물 빌딩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엄마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셋째, 급식과 간식입니다. 일반 유치원은 원내 조리 시설이나 위생에 대해 국가의 감시와 제재가 정말 철저하거든요. 그런데 영유는 급식이나 간식에 대해 조금 더 소홀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부실하게 나오는 것까진 아니지만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자체 조리를 하는 소수의 영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영유가 단 하나의 대형 배달업체 케이터링에서 밥을 받아 먹이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키즈노트에 이런 식으로 식단이 올라와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다른 영유들도 다 같은 업체를 쓰고 있고 아이도 맛있다고 잘 먹고 있어서 요즘은 그냥 쿨하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병은 바로 간식입니다. 원래 사탕, 과자, 초콜릿 같은 간식들이 생각보다 정말 흔하게 있고 선생님들도 보상용으로 꽤 쉽게 주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오로지 엄마의 몫이 되는 한국어 발달과 기본 예절입니다. 영유를 다니면 확실히 영어가 늘지만 그만큼 모국어 발달에 공백이 생깁니다. 하루 종일 영어로 생활하다 보니까 일반 유치원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야 할 예절을 집에서 오로지 엄마가 감당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한국어 그림책만은 정말 많이 읽혀줬어요. 저희 영유 원장 선생님께서도 영어가 잘 안 느는 아이들은 오히려 집에서 한국어 책을 많이 읽혀서 모국어 그룹부터 넓혀주셔야 한다고 강조하셨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 영유 엄마들은 따로 한글 학습지나 사교육을 따로 시키기도 합니다. 비싼 돈 주고 학원 보내는데 집에서 한글 가르치느라 엄마가 2차전을 뛰어야 하는 셈이죠. 게다가 한국식 예절이나 기본 질서 같은 교육도 집에서 엄마가 더 꼼꼼히 알려주셔야 해요. 영유는 아무래도 원어민 선생님과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소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윗사람에 대한 한국식 존댓말이나 어른을 대하는 태도, 공공 예절 같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반 유치원이라면 기본 생활 습관으로 원에서 꽉 잡아줄 텐데, 영유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 보니 결국 한국식 공부부터 예절까지 엄마의 홈케어 영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엄마가 보내고 끝이 아니라 신경 쓴 게 훨씬 더 많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끝나지 않은 영어 케어와 숙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유 보내면 영어 유치원은 끝인 줄 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많진 않아도 숙제나 영어 원서 읽기 같은 홈케어를 엄마가 옆에서 꼭 봐주셔야 해요. 물론 수준은 아주 쉽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저녁 먹고 나서 1시간 정도는 저랑 꾸준히 같이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원해서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닌데 영유 특유의 해야 할 것 같은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만 쳐주면 어쩌지 하는 은근한 걱정과 돈값 못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 때문에 엄마가 스스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홈케어와 숙제 시간을
오히려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단점을 정말 필터링 없이 팩폭으로 말씀드렸죠?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고, 헐, 돈은 돈대로 들고 엄마가 그렇게 피곤한데 영유를 왜 보내?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단점을 다 알면서도 영유가 주는 강력하고 확실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냈고,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